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덕양산업에 대해서 오랜만에 말씀드리겠는데요. 덕양산업이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갔습니다. 왜냐면 현대차의 1차 협력업체이면서 기아차의 1차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좋아지면 덕양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는 가히 현대차와 기아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동반해서 성장을 했고, 작년에 현대차와 기아는 전세계 글로벌 완성차 업체 3위까지 판매량을 늘리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말뜻은 전기차로 전환이 됐을 때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나름대로 완성차 업체의 이런 리드를 이어서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워준 것도 사실이죠. 특히나 이 현대차와 기아는 그 전동화를 회사의 가장 큰 목표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부품업체에도 시키고 있습니다. 덕양산업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내장재 쪽에 이제 트림이나 이런 그 칵텍 같은, 이 발음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칵핏이라고 이 모듈인데, 이게 이제 자동차 내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장재 쪽이라고 할까요? 그런 하여튼 이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 쪽의 핵심적인 부품들입니다. 근데 이런 쪽에서 오랫동안 현대차와 기아와 협력을 해왔고, 차량 경량화는 전기차 배터리라는 무거운 이 부품이 올라서기 때문에, 자동차에 이제 탑재되기 때문에 다른 부품의 무게를 줄여서 이 자동차 배터리가 차지하는 무게만큼을 커버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덕양산업이 갖고 있는 이 기술력이나 또 이런 생산력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품 회사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는 덕양산업과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계약을 맺어두고 있습니다. 이 덕양산업은 특히나 이 내장재 쪽에서 불에 붙지 않는 난연재, 이 부분은 전기차가 화재가 많이 나면서 특히나 더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난연 소재이면서 또한 차량 경량화에 부합하는 그런 가벼운 소재들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큰 기술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현대차는 이 회사를 이제 덕양산업을 아예 콕 집어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를 만드는데 이 협력사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기존 완성차에서 전기차로의 이 시장이 큰 변화를 얻는 데 있어서 기존 이 완성차 업체에서 파트너를 가져왔던 회사에게 전기차로 이전했을 때 그 중요한 한 파트 부분을 그 책임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동지적인 그런 의미에서 좋은 파트너를 데려가려고 하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조립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가 화재가 이제 충격을 받았을 때 화재로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가 튼튼해야만 내부에 있는 배터리 셀이 안전하게, 이게 외부 충격 이런 데서 안전하게 이 화재를 일으키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이 덕양산업은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대기업과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덕양산업이 현대차 그룹과의 끈끈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리튬 메탈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현대차나 이런 미래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완성차 업체들은 자동차 엔진을 내재화해서 가져가듯이 결국은 이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를 이 완성차 업체들이 내재화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테슬라도 이미 일론 머스크가 직접 그에 대한 말을 해왔듯이, 이 전기차 배터리를 내재화하지 않으면 전기차 대중화를 이루기 어려운, 그만큼 전체 이 원가에서 약 40% 정도를 전기차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고, 현대차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세대 그 배터리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고 거기다 내재화를 위한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삼성 SDI와 또 SK온, 그다음에 LG 엔솔 모두 이제 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삼성 SDI하고는 이제 각형 배터리를 요번에 처음으로 납품을 받으면서
그 지난번에 그 삼성 자동차 해가지고 그 이건희 회장 살아있을 때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이래로 협력 관계를 끊어왔다가 그 아들 떼에서 정의선 회장과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은 새로운 관계 정립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현대차와 이 삼성 SDI의 협력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 여기서 또 SK온과 또 현대차와의 관계도 이 SES라는 이 미래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는 업체에 SK온이 2대 주주 참여하고 있고 GM이 3대 주주 참여하고 있을 만큼 이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죠. 자, 지난 1분기 덕양산업의 매출을 보면 가장 중요한 차량 경량화 내장 부품 쪽에서 약 82.41%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이 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 배터리 덕양 아메리카에서 이제 미국 법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이쪽은 약 3.27% 아직까지는 이 매출액 부분에서 아주 미미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부분은 올 하반기에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가동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커질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덕양 아메리카라는 미국 법인을 갖고 있다는 것은 덕양 산업에게 미래 먹거리도 이미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가 특이하게 이 덕양 산업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 대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법률적으로 통과만 되면 관련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이게 벌써 2018년도에 개발된 기술입니다. 여기다 이제 최근 들어서 현대차는 이 덕양산업과 아반떼 후속 차량에 대한 칵핏 모듈 공급 계약을 장기간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장기 계약을 맺어두고 있죠. 그리고 제네시스 후속 차량에도 도어 트림 부품에 대해서 이거는 2026년 8월 15일부터 2032년 8월 14일까지 이것도 장기 계약을 맺어두고 있습니다. 각각 규모가 둘이 합치면 거의 뭐 1조 4천억 정도 되는 규모죠. 굉장히 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올 1분기 매출액은 나름 뭐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재료비들의 상승에 대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또 작년 하반기 이래로 이 전기차 부품이 나름대로 마진이 굉장히 좋은데 전기차는 이 생산량 자체를 현대차와 기아가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재고 조정 차원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마진이 좋은 부품 줄어들고 그 외에 이제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나간 부품들은 굉장히 마진이 박한 부품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굉장히 급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최우주 지분이 43.20%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영권은 안정되어 있는 회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정적인 경영권은 향후 기업 실적이 좋아졌을 때 이 회사가 고배당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양산업 같은 경우 지난 2023년 상반기에 현대차의 실적 개선과 함께 실적 호전과 함께 주가가 동반해서 뭐 만원대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로 하반기 들어서 전기차에 대한 재고 조정 때문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부품의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 완성차 부품, 이 차량 경량화 쪽에 관련된 부품들은 생산량은 아주 뭐 크게 많지만 이 마진이 굉장히 박해요. 이게 이제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는 또 한계이기도 한데 수량이 많아지는 대신에 마진이 박혀져 버리고 그리고 마진이 적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즉 원재료비가 갑작스럽게 급등하거나 하면 이거를 판가에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돌아서는 경우도 있죠.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업체의 한계이기도 한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매출 외형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마진을 많이 보장해 주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부품이 많이 팔리는 게 덕양산업에도 오히려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작년 하반기에 전기차 분야에 나타난 캐즘 현상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조짐이 보이면서 자동차들의 판매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부품업체들도 실적이 좀 둔화된 측면이 있고 그 여파를 아직까지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4천원대 중반에서 어느 정도 이런 현대차의 가격, 그러니까
수량 조절, 재고 조절이나 이런 부분을 대부분 다 안아서 이제 사업을 안정화시킨 상황이죠. 그리고 올 하반기에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가동이 되면 이게 단순히 전기차 전용 공장일 뿐만 아니라 여기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 홀류해 생산하기 때문에 조기에 그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30만 대 차량 생산량을 조기에 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진출한 업체들은 조기에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또 수익도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덕양산업은 덕양 아메리카라는 미국 법인을 갖고 있고 여기서 미국에 있는 현대차와 기아에 대응을 해주겠으면서 조지아 공장도 대응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덕양산업은 올 하반기에 미국 조지아주 공장,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조지아주 공장의 가동이 하나의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그 방지 장치 이 부분을 법적으로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덕양산업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